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것들을 좀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나 뭐 셀트리온, 뭐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까지 뭐 KB금융까지 넣는다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애들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컸고요. 수급 역시도 오늘은 좀 흔들리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어떠한 일단 반등이 나온 이후로 첫 번째 일단 분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첫 번째 분산으로는 시장이 뭐 꺾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변동은 그 하락폭은 좀 컸던 것 같아요. 지수가 0.5 빠진 거에 비해서 좀 하락폭은 좀 컸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 기사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오늘 뭐 SK하이닉스의 어떤 뭐 어떤 전망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다. 확실히 안 좋게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식의 내용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낙폭은 좀 있었던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는 차트는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면 확실히 지수는 빠진 건 맞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 좀 흔들렸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심리는 아직 꺾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애매한 구간들 오늘 오전 시황에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 한번 이만큼 오른 것에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앞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호재보다는 아직은 나올 악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계속 나올 실적들의 이야기인데요. 오전 시황에 이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나올 어떤 그 실적 중에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18년도. 그럼 4분기의 실적과 앞으로 나올 19년도의 1분기 그 어떤 앞으로의 더 미래 실적 중에 뭐가 중요할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얘네들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애매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다. 그래도 과거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이런 것이죠. 뭐, 주가는 미리 간다더라, 뭐, 선반영했다더라, 혹은 실적이 나와 봐야 한다더라,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은 미래 실적도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실적도 확인하는 어떠한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 맞고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흔히 실적이 만약에 요날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혹은 실적이 나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죠.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대부분의 어떠한 주가의 모습들이 실적을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 수 없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시장이 수급도 안 좋고 대형주들도 안 좋다 보니 오르는 쪽에 업종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올랐던 것들이 남북경협주, 뭐 현대엘리베이나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농업, 비료, 혹은 어떤 공기청정기, 뭐 이런 쪽 사료, 이런 테마성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테마성들이 좀 움직인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변동성이 큰 구간이나 혹은 약세장에서 흔히 그렇죠. 시가총액이 좀 크고 그래도 좀 주도주다, 대장주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흔들릴 때 어김없이 이렇게 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사실 뭐 어떤 주식을 시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테마주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는 게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꼭 실적이 좋아야지만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요. 실적이 좋은데도 주식이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세, 그러니까 시세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테마주가 이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테마주의 특성이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락도 많이 나오고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을 못하고 그냥 한참을 또 그냥 옆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한데 그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테마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테마주를 하라고 해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테마주를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얄밉다, 좀 배 아프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는 테마주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역시도 회원분들도 많고 자산이 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테마주는 하지 말자라는 이런 생각이고, 최대한 작게 수익이 나더라도 안전한 것을 취하자라는 전략인데, 이것이 좀 저희를 볼 때 좀 답답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그리고 저희 회사 모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엔 손이 안 갑니다. 그 뭐 테마주 한 종목에 뭐 1, 2천만 원을 매수 그 이상 매수하기도 겁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테마주라는 것이 테마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다 약세인데 의미 있게 좀 좋은 것들, 그러니까 기사에는 아직도 보따리상 관련해서 규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안 좋은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쪽의 ETF에서 화장품 ETF 그 중에서도 아무래 G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길게 좀 놓고 보면 여기가 뭐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저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매우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 아모레지와 한국콜마죠. 특히 아모레지보다도 한국콜마는 실적도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주와 일부 화장품주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는 뭐 한국콜마라든지 아모레지 이 정도가 가장 해볼만 했다 정도로 보이고요.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라는 표현보다도 변동이 좀 있더라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지수가 간다면 좀 끝까지 가져갈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서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길게 보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만약에 좀 못 버텨준다면 한 번에 어떤 저점, 전저점이라고 하는 이곳을 깰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은 호재와 악재가 좀 이게 섞여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호재라고 하면 어떤 판호 관련한 것일 거고, 펄어비스라고 본다면 4분기 실적이 좀 미적지근한 이런 부분인 것인데, 길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매매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길게 무겁게 간다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펄어비스가 오늘 조금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거래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요. 비중이 많지 않다면 좀 들고 가볼 수도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아무튼 근데 게임주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좀 안 좋게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 되고 있긴 하는데 일단 며칠은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그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테마주라고 하면 최근에 테마주라고 하면 수소차일 것 같아요. 그럼 수소차와 전기차 이렇게 보면 전기차는 처음에 시작될 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것도 사실 테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테마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테마가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건 맞습니다. 왜냐면 보통 그 산업이 초기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장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나오는 구간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테마들은.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막 나오는 이런 구간에 접어들 때는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꼬리뼈를 떼겠죠. 근데 전기차 역시도 처음에는 이런 테마에서 시작을 했고 이런 테마들이 결국에는 그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러한 좋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소차 관련한 쪽은 실적이 제대로 된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은 실적을 기반으로 매수의 이유를 만들어서 매수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종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방향성 자체도 좀 애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요거는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뭐냐면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가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꼭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주 심플하게 어떤 핵심을 가장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주 심플하게 이거를 잠깐 좀 소개를 해보면 일단 이 리포트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소개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수소차 관련하면 그동안에 왜 수소차가 부상하지 못했냐라고 하면 일단 비싼 스택 가격,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지막으로 가는 어떤 환경을 해치지 않는 청정의 자동차는 수소차다라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소차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아까 이제 비싼 스택 가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백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보통 백금의 쓰임새는 디젤 자동차와 주얼리 쪽이 한 30%대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디젤에 들어가긴 하죠. 근데 2000 지금 현재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아직까지 비싼 그 백금 사용이 과거 2015년도보다 지금 현재 3분의 1 가량 백금 사용을 스택에서 많이 줄였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있으면 10분의 1까지도 스택 사용을 백금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기술로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수소차가 1000대 생산하는 것과 10,000대 생산하는 것 특히 이 10,000대부터 해가지고는 스택 가격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백금의 문제가 또 되기도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오지만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금이 들어가지 않은 수소차를 이미 2016년도에 개발을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단점들도 있지만 닛산이 그 개발해 놓은 이 방식을 SOFC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 LPG나 LNG도 사용이 가능한 이런 어떤 기술까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떤 내용들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술은 계속 개발될 것이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도요타랑 그 다음에 도요타 현대차 뭐 이쪽이 지금 선두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수혜주는 현대모비스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리포트입니다. 이런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를 쭉 다 보고 나면 느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먼 미래 같은 이런 좀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갑자기 제가 한 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도요타랑 그 현대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혼다. 그쵸? 도요타가 미래가 나온 차고 넥소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얘네들이 지금 좀 주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유럽은 아직은 전기차 쪽을 좀 집중하지 수소차는 조금 미지근한 그런 반응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리포트의 내용들을 좀 보면 아직도 너무 먼 미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납니다. 근데 그렇게 먼 미래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수혜주들을 일별해 보면 대형주인 현대모비스나 이런 걸 빼고 수혜주들을 좀 보면 실적이 너무 애매해서 이런 작은 시총에 기관과 외국인은 못 들어오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수급 차원에서 매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은 역시 저 역시도 그렇게 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는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럽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라고 하니 이제 사실 전기차는 R&D 시대에서 양산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고 수소차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R&D 시대에서 양산으로 넘어오기 이전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쪽에서의 매출은 눈에 보이는 매출인 것이고 이쪽은 앞으로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수소차도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수차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기차에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ETF를 매매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ETF라고 하면 2차전지 ETF가 하나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게 지금 여기다 검색을 해볼게요. 2차 여기 있네요.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가 있고 타이거 2차전지가 있는데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타이거 2차전지가 그래도 이 종목 구성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 구성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쭉 보면 현재 가장 그래도 트렌디한 종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코덱스보다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전지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ETF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를 테스트하는 느낌이에요. 상방을. 그래서 2차전지 전체 종목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이 그것도 적립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안전하게 좀 장기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한번 시장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오늘의 시장은 분명히 약한 시장이었고 수급도 좋지 않았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오늘 테마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수소차 그런 이런 테마들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테마주 중에 하나인 수소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이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테마가 트렌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다만 수소차 관련해서는 아직 실적이 담보된 쪽은 없기 때문에
즉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쪽을 저희는 좀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전기차 쪽에서 어떤 대장주를 매매하기가 조금 그래도 조금 꺼려진다면 ETF로서 매매를 대신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좀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오늘은 분명히 빠졌지만 이 레버리지로 본다면 심리가 꺾인 것 같진 않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분산이었기 때문에 아직 분산이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흔들리는 장세입니다. 실적이 애매하게 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공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각오하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이고, 불안하면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완전히 돌아나가면 적어도 210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돌파한 이후에 들어오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